네, 지금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 사실 오늘 전체적인 주제와도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즘 많은 고객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 멀티 클라우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대부분의 고객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운영이 됐던 것이 다반사였죠. 그런데 최근 3년, 한 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축이 되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장의 변화가 생겼고 사실 이제 고객분들은 더 이상 나의 서비스를 나의 데이터 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고객분들이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시대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시스코는 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통합 운영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 내가 운영하는 인프라가 온프람에 있던 또는 엣지에 있던 심지어는 클라우드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의 단일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두 번째는 SaaS 기반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고객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SaaS 기반의 운영 방법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고 사실 좀 좋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또는 유럽, 세계 전반적으로 이런 언택트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SaaS 기반의 운영이 점점 더 관심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해서 나의 인프라, 나의 솔루션, 나의 서비스가 어디에 있던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SaaS 기반의 운영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컴퓨팅 애니웨어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서든 서비스를 하려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리소스, 즉 컴퓨팅이 어디에든 존재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엣지 또는 코로케이션 또는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컴퓨팅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컴퓨팅 애니웨어입니다. 자, 이제 그럼 시스코의 HCI 솔루션인 하이퍼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2016년 처음 출시가 되어 시장에서 다양한 아키텍처를 출시했고요. 또 이러한 HCI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이런 시장을 리드하면서 굉장히 많은 레코드들을 시장에 남겼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CI는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팅, 즉 CPU와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를 하나의 노드로 해서 여러 개의 노드가 합쳐져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각의 노드끼리 매우 낮은 로우 레이턴시의 통신을 하거나 또는 빠른 대역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코는 이런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40기가 기반의 네트워크가 탑재된 HCI 솔루션을 제일 처음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HCI는 특성상 노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이 늘어나고 또 용량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HCI 같은 경우는 CPU와 메모리, 디스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밖에 증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우리는 디스크 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컴퓨팅 용량만 또는 메모리 용량만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고요. 시스코에서는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HCI 시장에서 최초로 또 컴퓨팅 전용 노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HCI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사실 운영하는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HCI 배포 또한 시스코가 시장에서 가장 처음 출시를 해서 현재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스코의 장점들을 고객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현재 글로벌리하게 5,000 이상이 넘는 고객분들이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러한 좀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HCI를 사용하니까 기존 3티어 인프라 대비 비용을 최대 한 8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또는 각각의 나누어진 시스템이 아닌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한 75% 정도의 관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대비 많은 성능 개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이퍼플렉스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가 제가 2016년에 출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부터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의 이제 리더 그룹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년 지속적으로 매직 쿼드런트의 우측 상단에서 HCI 시장의 리더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한 포레스트 웨이브 같은 회사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리더로 2018년부터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 CRN이라는 그룹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러 분야에 대한 리더를 선정을 하는데요. 시스코가 2019년, 2020년에도 이 HCI 분야에서 하나의 위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올인원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A사의 스토리지 또는 B사의 컴퓨팅 또는 C사의 네트워크, 물론 이렇게 개별로 구성을 하셔도 시스템을 잘 구성하셨고 서비스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각각의 제조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또 모니터링 툴 또는 진단 툴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장애를 진단하게 되었고요.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이 사실 가장 좀 싫어하시는 그런 핑퐁을 치는 것들도 일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시스코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코 패브릭 컴퓨팅을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그 이름이 시스코의 UCS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UCS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미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 위에 SDS죠.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인 하이퍼플렉스 데이터 플랫폼이 합쳐져서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HCI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의 장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 하이퍼플렉스야말로 이런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최적의 하이퍼 컨버지드 아키텍처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오늘 사실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HCI 차별점을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가 타사의 HCI와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그런 차별화 포인트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기본적으로 3벌 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물론 원하시면 이 3벌 복제를 2벌 복제로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벌 복제라고 하면 하나의 VM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노드의 컨트롤러 VM, 즉 스토리지로 이야기하면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러의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2개의 노드의 변경사항을 저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장하는 방식에 타사와 시스코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완전 분산형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완전 분산형 아키텍처는 VM에 하나의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나의 로컬에 있는 컨트롤러 VM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노드에 있는 컨트롤러 VM까지 변경사항을 모두 저장하고 저장이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에 VM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커밋을 주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사 같은 경우는 로컬 VM에 CVM에 먼저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고 커밋을 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HCI의 이제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아키텍처의 차별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 분산형 아키텍처가 우리 고가형성이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HCI에서 컨트롤러 VM은 스토리지의 컨트롤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해당 노드에 있는 모든 디스크를 관리하고 그 디스크 리소스를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컨트롤러 VM이 다운됐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는 타사의 HCI 같은 경우에는 이 VM이 다른 노드로 V모션을 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행이 걸리거나 또는 해당 VM을 재부팅해야 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컨트롤러 VM이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호스트에서 VM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셧다운 되지도 않습니다.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완전 분산형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나의 로컬에 있는 CVM이 죽었다면 내가 필요한 노드를 다른 노드에서 가져오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 VM이라는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드에 대한 CPU 리소스와 메모리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마치 컴퓨트 노드처럼 해당 노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고객님의 서비스의 연속성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확장성 부분인데요.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확장을 할 때 디스크를 한 개 단위로 증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일부 다른 솔루션의 경우에는 몇 개 단위로 또는 어떤 패키지 단위로 증설을 하는 것에 비해 시스코는 필요하신 만큼 그리고 최소 단위를 한 개 단위로 증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지만 동일한 컨버지드 노드를 증설하시게 되면 CPU와 메모리 리소스도 증설하게 되고 디스크 리소스도 동일하게 증설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디스크 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컴퓨팅 노드만 증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시스코의 렉서버 타입의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서버 타입의 서버를 모두 컴퓨터 온리 노드로 증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HCI나 가상화 솔루션을 구축하시게 되면 기존의 센 스토리지에서 운영하던 어떤 VM이던 또는 리소스를 HCI와 연동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는 기존 리소스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이런 기존의 센 스토리지를 연결할 때 각각 노드마다 별도의 HBA 카드를 꼽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HCI 구성을 위해 필수로 들어가는 패브릭 인터커넥트라는 곳에다가 센 스토리지와 연결된 센 스위치에서 링크만 연결해 주시면 기존 센 스토리지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디스크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하나당 3.8테라 또는 7.6테라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14테라 정도 되는 한 개당 14테라가 되는 디스크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CI를 구성하시고 나서 디스크 용량이 좀 여분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분들께서 우리가 이 HCI 구성된 스토리지를 뭔가 어떠한 용도로 좀 더 활용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에서는 하이퍼플렉스의 볼륨의 일부를 아이스카시 볼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카시 볼륨을 통해서 하나의 같은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V센터 내에 있는 VM에도 이 볼륨을 할당을 해서 어떤 클러스터링이나 또는 RAC의 같은 쉐어드 볼륨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타사와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스카시 볼륨을
vCenter 이외에 그 밖으로 나가는 외부의 레거시 서버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운영하던 일반 x86 서버에서 볼륨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하이퍼플렉스의 볼륨을 가져다가 아이스카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차별화 포인트는 저희는 균일한 고성능인데요. 사실 고성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균일한 고성능이라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는 시스코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 ESG라는 외부 협력기관에서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벤더의 HCI들을 가지고 최대 부하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1번 VM부터 140번 VM까지 대부분의 VM이 고른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한 600 IOPS를 각 VM들이 가져가고 있네요. 근데 타사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물론 저희 600 IOPS보다 더 많은 800 IOPS나 1000 IOPS를 가져가는 VM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0 IOPS 또는 200 IOPS 이하로 가져가는 VM들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장점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ERP 서버나 그룹웨어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중요한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들이 HCI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일시적으로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시점에 시스코는 아무리 큰 부하가 발생을 하더라도 각 VM당 최소 이제 아래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600 IOPS를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 ERP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800 IOPS나 1000 IOPS 티어에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또는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일일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서비스 중에 중요한 일부 서버가 400이나 200 IOPS 또는 그 이하의 성능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바라보신다면 균일한 고성능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HCI 제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큰 주제가 또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사실 HCI는 대부분 온프람 내에 위치를 하고요. 사실 클라우드는 아시는 것처럼 AWS, 애저와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HCI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또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HCI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HCI와 함께 저희 인터사이트라는 제품을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시스코의 인터사이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최초 이제 인터사이트의 출발 시점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시스코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얼마나 이 서버를 어디에 있던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애가 났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터사이트가 처음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사이트를 사용하던 고객분들이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이런 피드백이 긍정적인 어떤 서비스로 하나하나 스택을 쌓아나가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사이트에 시스코의 서버를 디스커버리 하시게 되면 그 서버가 데이터 센터에 있든 또는 엣지에 있든 또는 코로케이션 서버에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에 있던 엣지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대시보드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버에 대한 간단한 인벤토리 정보, 그리고 장애 정보, 그리고 리소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젯을 모든 사용자들이 물론 다 볼 수도 있지만 권한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인 A에게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관리자는 전체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A 사이트에 대한 리소스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마다 개별로 커스터마이즈된 위젯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이 보고자 하는 내용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자, 펌웨어를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고요. 또 개별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호환성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OS의 버전, 그리고 OS의 세부 패치 버전, 거기에 맞춰서 메인보드의 펌웨어 또는 드라이버의 펌웨어 등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서버가 10대 또는 그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50대, 100대 또는 그걸 넘어서 1000대 이상의 하드웨어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운영 담당자라고 하시면 자, 매년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버전도 다르고 설치되는 OS 버전도 다르고 그 시기에 공장에서 딜리버리된 시스템, 이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사이트에 시스템을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OS와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의 펌웨어, 하드웨어가 호환성이 적절한지 바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호환성이 맞지 않는 서버에 대해서는 인터사이트에 자동으로 얼럿을 줍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을 통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호환성을 맞춰가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호환성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시스코 또는 저희 벤더 같은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또는 버그가 생긴다면 필드 노티스를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또는 어떤 버그가 있는지 이런 노티스가 생길 때마다 운영자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또 내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이것들에 대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인터사이트에서는 이런 보안 취약점 또는 필드 노티스도 어떤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이 이번에 어나운스된 보안 취약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려면 워크라운드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손쉽게 확인하고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속한 장애 조치 부분인데요. 요건 뒷장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애가 나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장애가 나면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시거나 또는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아마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실 겁니다.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오픈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리얼 넘버를 넣고 그 다음에 해당 벤더사가 요청하는 어떤 장애 진단이나 이런 분석 로그를 수집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액션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루 이틀이 지나가게 됩니다. 시스코의 커넥티드 텍 기능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관리하는 인터사이트 포탈에서 해당 서버를 클릭하시고 나면 해당 서버에서 이런 케이스 오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케이스 오픈까지만 클릭하시면 그 이후 프로세서는 인터사이트가 알아서 수행을 해줍니다. 즉, 케이스가 오픈된 장비에 대해서 자동으로 장애 진단을 하고 로그를 분석을 해서 해당 로그를 가지고 인터사이트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사이트 안에는 AI 머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된 AI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텍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 담당자가 이런 로그를 분석하는 시간까지 줄여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보내드린 장표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를 적어놨기 때문에 28분 안에 이슈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안에 오픈된 장애에 대한 1차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상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서버 위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가 이 가상화 서비스일 겁니다. 시스코의 인터사이트를 통해서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하이퍼플렉스를 원격으로 설치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실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온프람에다가 하이퍼플렉스를 설치하신다고 한다면 엔지니어가 가서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리모트 또는 브랜치에다가 이 컴퓨팅과 데이터 리소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시면 물론 로컬에 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다행이겠지만 본사에서 담당자가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굳이 담당자가 출장을 가지 않으시더라도 장비만 보내놓으시고 사실 이 장비를 열어보시면 각 포트별 색깔까지 굉장히 보기 쉽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링만 연결해 주시고 인터사이트와 연결을 해주시면 손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 배포가 끝이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한번 배포된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보안 취약점 또는 펌웨어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HCI 특성상 또 확장이 필요할 때는 노드를 확장하는 것까지도 이 인터사이트를 통해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용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HCI는 스토리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스토리지의 어떤 패턴을 보고 우리가 언제 정도의 이 시스템을 증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예측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사이트에서는 아까 제가 A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데이터의 사용 패턴을 AI로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알려주고 언제쯤 시스템을 증설해야 되는지 손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마 데이터 V센터를 하나만 쓰시는 고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그러면 V센터에 각각 들어가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인터사이트에는 다수의 V센터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가 됐던 또는 엣지가 됐던 내가 총 몇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몇 개의 노드가 붙어 있고 각각 어떤 VM들이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쓰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VM에 대해서 해당 VM을 끄거나 키거나 이런 간단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해당 VM에 내가 바로 콘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웹 기반의 원격 콘솔을 통해서 액세스 하신 다음에 손쉽게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오늘 세션 앞에서도 사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사이트에서는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100% 네이티브 쿠버네티스의 업스트림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쿠버네티스를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패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을 좀 별도로 불편하지만 구축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CNI라든지 스토리지의 CSI 등과 같은 경우도 일일이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설치하시면 CNI는 칼리코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CSI 같은 경우는 ESXi용 CSI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Mware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ESXi CSI를 바로 적용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그 애드온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사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는 이런 선별된 애드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시보드, 그리고 그라파나 기반의 모니터링, 그리고 소스 서비스 메시 매니저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이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우리는 이제 완전 전문적으로 컨테이너로 우리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드웨어 스택부터 가상화 스택, 그리고 컨테이너 스택까지 벤더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돼서 나온 게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엔진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하이퍼플렉스의 데이터 플랫폼 위에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올인원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엔진이고요. 이 제품은 아마 다음 달 정도면 한국에서도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크로드 엔진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서버 또는 가상머신 또는 컨테이너 위에는 결국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리소스가 굉장히 적게 프로비저닝 돼서 장애가 나거나 때로는 너무 높게 프로비저닝 돼서 리소스가 남아도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한국은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최적화해주고 불필요한 리소스는 회수하고 필요한 리소스는 더 줘서 결국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컨테이너, 어떤 가상 머신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상 머신이 어떤 서버에 속해 있는지, 이 서버가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어떤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가시성 있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반적인 리소스를 분석하고 해당 가상 머신이나 또는 컨테이너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리소스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이 리소스를 최적으로, 저희는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하시면 자동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링된 시간에 이것들이 리소스가 변경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운영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아이오는 AI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장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폼 서비스라고 해서 요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프라를 조금 더 손쉽게 관리할까? 아니면 휴먼 에러 없이 빠르게 관리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인터사이트에서는 이런 해시코프와 연동을 해서 해시코프의 테라폼 클라우드를 별도의 어떤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싱글 사인 온으로 손쉽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온프람에 있는 리소스를 배포하거나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배포하거나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인데요. 사실 앞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가 굉장히 좋고 강력합니다. 근데 저처럼 인프라를 그러니까 시스템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분 같은 경우는 뭐 저의 케이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XML이라든지 제이슨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성해 놨다라는 이 코드를 보면 사실 눈에 잘 와닿지도 않고 좀 이해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워크플로우 태스크를 어떤 순서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GUI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태스크들을 붙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간단한 파라미터만 넣는 걸로 인해서 코드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워크로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로드 안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테라폼 태스크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워크로드와 또 다른 태스크 또는 또 다른 워크로드를 합쳐서 더 큰 워크로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준비된 HCI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밸리드된 디자인을 가지고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밸리드된 디자인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모두 최적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엔지니어가 일일이 이런 컴포넌트를 구축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이 굉장히 좋은 고급 스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좁게 구축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좀 레벨이 낮은 엔지니어가 온다고 한다면 약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엔드-투-엔드가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엔지니어가 방문하더라도 시스코가 보증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에 있어서도 디스크를 하나 단위로 또는 여러 개 단위로 증설하실 수가 있고요. 노드 단위, 그리고 컨버지 노드뿐만 아니라 컴퓨팅 노드, 기존에 사용하시던 세인 스토리지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하이퍼플렉스 내에 데이터 스토어에 좀 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아이스카시로 활용하셔서 다른 서비스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HCI를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인터사이트입니다. 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하이퍼플렉스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당연히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앞에 말씀드렸던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하드웨어 호환성 등을 관리하시면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가상화 스택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이렇게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인프라를 최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와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이미 다 반영된 솔루션이 인터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엣지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브랜치와 리모트에 있는 어떤 시스템도 당연히 인터사이트를 통해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브랜치나 리모트에 하이퍼플렉스, 엣지 노드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원격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엣지에서도 우리는 AIML을 하고 싶다고 하는 고객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이퍼플렉스는 물론 엣지 노드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있는 노드도 모두 GPU를 장착하셔서 AIML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배포하고 매니지를 하는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시스코의 인터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